민생소비 쿠폰 최대 45만원 지급, 21일부터 지급 대형마트 등 사용 제한. 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7월 21일부터 민생소비 쿠폰을 본격 지급한다. 이번 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기본 15만원이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 자차 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40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주소지 기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돼 1인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된다. 쿠폰은 카드사 앱, 선불지 역상품권 앱,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배달앱, 명품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2개월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어지는 2차 지급으로 9월 하순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연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보관이다. 이재명 대통령, 김상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상환 전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등을 거치며 합리주의 판결과 소통형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는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일관된 소신을 지켜온 인물이라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김 후보자가 현직 헌재 재판관이 아닌 인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임명을 동시에 요청하는 겸직 형식의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는 2013년 박한철 소장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함께 오영준 전 헌재 사무처장도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함께 청문회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 두 후보자의 헌법 철학과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오후 출석 외환국 무해에 관련 혐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 등으로 구성된 특검에 5일 오후 출석했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이후 첫 소환 조사로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2023년 이후 다시 주목받는 사건이다. 특검 측은 이번 소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월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피습 관련 언급과 외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관리와 외교행위에 있어 대통령 직무의 위헌성 여부도 주요 조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은 다시 큰 파장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미용실서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체포.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친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범행 당시 미용실은 영업 중이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즉각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제압했다. 피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최근 가족 간 강력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안과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정경면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 고위 인사였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정경면직시켰다. 청와대 안과회동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단행된 이번 인사는 정책 신뢰 회복과 기강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로 최근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과의 은밀한 만남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말 찜통더위 계속 내일도 무더위 지속. 한반도는 여전히 폭염의 중심에 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 지역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내일도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6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 사용량 급증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일시적인 정전 가능성도 우려된다. 강원 정선 야산서 60대 추락사 산행 중 실족 가능성. 강원도 정선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2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침 일찍 혼자 등산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으며 하산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등산객이 즉시 신고했지만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정확한 경위와 함께 등산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딴 돌진 사건 불안해서 길도 못 걷겠다. 보행자를 향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의도적이거나 졸음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돌진 사고가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시민들이 일방통행을 역주행한 차량에 치이거나 도심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운전자 정신건강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텍사스 폭우 13명 사망, 실종 어린이 다수.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실종됐다. 특히 여름방학 중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머물던 지역이 갑작스런 범람으로 고립되면서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지 당국은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 수색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추가 강우가 예보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즉각 연방긴급관리청 FEMA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늦둥이 아빠의 유서 현대제철이 내 삶을 망쳤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불합리한 인사조치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삶을 파괴했다고 남겼으며 늦둥이 자식을 두고 떠나는 아비의 고통을 아무도 몰랐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해당 공장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으며 회사 측은 내부 감사를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문제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